가격에는 항상 이 동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 아시다시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 여러 명을 갖다 놓고 이 한 사람만 실험 대상이고 이 나머지는 다 짜고서 예. 요 막대기랑 이 막대기가 똑같은데 이 막대기가 똑같다고 주장을 다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이게 똑같아요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상태가 동조 효과인데 이게 항상 그 매도나 매수나 시장에서는 다 작동을 하고 우리 서로 간의 영향을 생각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너무 이 매도나 안 좋은 생각들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의 표현들이 너무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보다는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방송 보면서 요즘 많이 들어서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셨고 연말에 춥지만 오늘의 따뜻함이 기대되는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정태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벌써요? 네. 그럴 때죠. 네, 그럴 때죠. 예. 뭐 요즘 페이스북에서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두 분 다 뭐 제 친구셔서 그러니까요. 뵙고 있죠. 자, 오늘 얘기는 미스터 마켓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사실 제가 지금 그 책에 적어 드린 내용은 지난번 그 3개월 전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출판사 사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보이시죠? 이게 그 지난번 3%의 3개월 전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 앞으로는 지금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한 면이고 반대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먼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마우스 표시가 있는 곳이 이제 지난번 방송 드렸을 때고 그 이후에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지는 이 구간에서 채권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수익이 내셨을 텐데 지금 이게 컨센서스화 돼 저 있어요. 하늘색 차트가 가격 차트예요. 네, 가격 그죠? 차트입니다. 네. 역축이라서. 그래서 네. 채권의 가격 차트인데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채권은 금리도 높아져 있는 부분과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하고 캐피탈,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채권의 매력도가 더 높아서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를 갖기는 어렵고 주식은 안정감을 얻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박스권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요한 부분은 그 사이에 G20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과 정치와 여러 가지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은 정치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G20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룰 세팅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작용이 떨어져서 상단에 적혀 있는 이 비중을 저는 이제 항상 정치, 경제, 과학이라는 세 가지의 비중값을 이제 조절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데 이 정치가 70에서 40으로 떨어졌고 이 떨어진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하락에서 박스권 상태에 콜하는 데는 정치적 리스크의 감소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줄거놓은 게 G20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11월 달이면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나고 네. 시진핑 3년임도 지나고 나서 네. 다 같이 모인 다 같이 자리가 모이는 G20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정책도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 리스크 감소라는 하단을 단단하게 해주는 부분과 금리가 여기가 이제 역으로 그려놨으니까 상단이었는데 4.4 10년 금리로 여기가 이제 상단은 봤구나 금리 상단을 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주기는 이제 다 피크는 받고 나왔다는 생각을 했고요. 3.4대까지 빠진 거죠, 저게. 네. 그리고 페드의 정책 강도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현재도 계속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 당시에는 페드가 조금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정도의 강한 정책을 쓰지는 않겠네라는 기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커졌었죠. 이 세 가지의 조합값이 하단을 막고 있고 지금 현재 반대로 위쪽에서는 기업 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계속될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최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16, 17배 정도 와 있을 것 같은데 리세션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페드가 계속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이어 포 롱거라는 얘기에서 이 롱거가 시장에 반영돼 있질 않아요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단을 맡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상하단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확률이 높고요. 이 박스권이 만약에 깨지려면 위로든 아래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페드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피봇을 해야 됩니다. 마켓이 피봇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페드가 피봇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반대로 아래쪽을 보면 지금 현재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원자재 시장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원자재 시장 중심의 반영과 시스템 리스크가 줄었다고 할 수 있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래쪽을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하단이 깨지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확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상단을 깨고 올라갈 확률은 한 10%, 하단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한 20% 정도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드리는 내용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군요. 예, 여전히 아직은 좀 그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연초부터 계속 그 조심스럽게 사실 연초에는 그때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박스권에서는 공부한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뭐 모든 종목이 옆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지수죠. 네, 예, 예. 개별적으로는 그렇죠.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수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를 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 기존 우려가 요 파란색이었어요. 그 이 G20 이전에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정말로 세상이 나눠져서 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G20을 하면서 이렇게 더 개선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큰 게임은 안 나고 그 밑단에는 계속 데이터 세계 구조는 전 세계에 같이 변하는 구조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애들도 전혀 시장을 안 보는 대상에서 중국 시장도 이제는 정책이 바뀌면서 봐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의 반등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상황으로 돌아선 게 정치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데이터 세계 구조가 뭐예요? 지금 기반 세계 구조가 석유를 한 제조 기반의 세계 구조에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 빅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용어이고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네, 그렇죠. 그 기본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 데이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 세계로 다 퍼져가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페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영향력이 큰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했다 실망했다 부분은 페드의 성향이 과연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쓰는 폴 볼커 같은 곳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반대로 정책 실패를 했던 그러한 사례 쪽으로 갈 건지라는 부분에서 이런 사람처럼 보였다가 이런 사람처럼 보였다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페드는 과거보다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냐면 페드를 룰을 세팅하는 상위에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플레이어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시장이 축구 시합을 하면서 심판의 성향이 얘는 좀 이런 걸 부는 애야 아닌 애야 라는 거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플레이를 적용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축구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러한 하나의 플레이어처럼 느끼게 되니까 조금 말을 좀 안 듣게 되는 거죠. 페드가 이렇다 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좀 이 면에서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우리 김 프로님 잘 아시다시피 주식과 채권은 과거에 서로 상반되게 움직였기 때문에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은 안 좋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경단이라는 용어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용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의 증가가 모든 자산의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다 작용단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패드를 겁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드 비질리언트에서 마켓 비질리언트라고 저는 성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의 변화가 지금 시장을 보는 데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일단 시황을 향후로 제가 저는 예측이나 전망은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의 상태를 이해를 잘하면 다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달러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라는 세 개를 같이 보면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달러 인덱스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는 달러의 중요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과 채권과 원유의 가격을 같이 보면서 지금은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 핵심 변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옆에 보여드린 요 그 페드 피봇과 밑에 수요 국감 시스템 리스크는 앞에 차트랑 동일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페드 피봇이 되려면 채권 시장을 당연히 보면서 이 판단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수요 리스크의 급감을 최근은 원자재 시장과 유가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미 지금 요 지난 화살팩은 이미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수요 리스크를 극심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향을 더 갖고 있는 게 원유 시장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이 최근에도 보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여기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돼도 안 된다 그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다시 구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원자재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보는 가이드 효과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보면은 최근에 와서 연말이 되면서 이제 강세론과 약세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예. 뭐 여러 번 이제 설명드려서 제 생각 구조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경기 순환론이란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은 한 5년짜리가 가장 짧은 기간의 재고 사이클인데 그 재고 사이클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거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 순환론은 펀더멘탈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보는 판단 방식인데 예. 이거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라는 생각 구조시고요. 저는 지금은 펀더멘탈의 영향보다 유동성 정책의 극단적인 부분이 발생한 이 부분의 감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유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더 긴 차트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 40년, 30년 동안 누려왔던 이지머니 시대의 종말을 반영을 해야 종자가 좀 안 보이네요. 네, 종말을 반영해야 그래야 이 차트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걸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롱거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관점을 유동성의 관점에서 넣어서 보면 시장은 아직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시각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게 이 두 힘이 굉장히 서로 간에 작지 않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하고 페드가 서로를 샤워실의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지금 이 용어는 시장에서 지금 많이 썼기 때문에 페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익숙한데 예. 페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을 이 정도 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시장 자체가 그리드에서 피어를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페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63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 금리 인상한 날에 63을 가리켰는데 오늘 지금 아침에 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페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냐 하면 지금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갔다가 하고 있는 모습으로 페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제가 오늘 출연한 이유가 이제 이 미스터 마켓 2023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 그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수도꼭지가 그려 있는 것처럼 이 샤워실의 이러한 밸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잘못 안 조절됐을 때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의 학문인데 예. 저는 이거는 그 김프로님하고 공 기자님께서 잘 그 이쪽의 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소개를 좀 앞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있는데 이 현재의 상황이 증가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그 증가를 하게 되면 그 값을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러면 물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근데 예. 반대로 이 딜레이는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어떤 행동이 증가했는데 되려 이 행동에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떨어뜨리게 되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체 연결고리는 마이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이 한 번의 행동과 두 번의 행동을 합친 이 전체의 고리는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피드백이 마이너스라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내가 주식을 사 그랬더니 주식을 사는 사람이 더 늘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 주식을 더 올려줘. 그런 것들은 이게 둘 다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에는 딜레이 현상 때문에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딜레이로 해서 이런 것들이 딜레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초보 운전자들 보면 필요한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방식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의 복잡한 이해를 왜 이 학문이 만들어지냐면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사업가가 도대체 경영학 이론과 경제학 이론을 아무리 내가 봐도 얘네들이 하는 얘기대로 해서 이거 안 맞는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그래서 MIT에 자신의 재산을 엄청나게 크게 기부를 하면서 경제학, 경영학 다 빼고 MIT에서 할 수 있는 이해로 경영학에 대한 연구를 해줘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공학을 베이스로 한 경영학을 만든 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보시면 이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좀 보기 편한 차트라서 그냥 이걸 가져왔고요. 자, 여기 일단 이제 녹색 구간의 정상 시장이라는 곳을 보시면 보십시오. 매도가 증가를 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는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순환고리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 상황인데 최근 현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매도가 증가했는데 매도가 증가한 게 당연히 가격을 뺐는데 이 가격을 뺀 게 무서워서 또 매도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이 둘 다 마이너스면서 이 피드백 고리가 플러스 값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겪었을 때는 매수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 매수를 더 불러와서 플러스 값을 만들고 더 증가한 매수가 또 가격을 올리고 하는 순환고리가 여기서 플러스 값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은 이 복잡계를 가지고 어떠한 가격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이런 제대로 된 학자분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올해 지난 3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급락 상황에서 매수로 그 코로나 사태 때 들어온 건 이거는 어떤 이론도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 일반화시켰던 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가격 매수가 이렇게 플러스로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지금처럼 어렵게 작동할 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복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정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시는 재료로 잘 삼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하나 그 최근에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시장보다 아마 상대 강도가 더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실 그렇죠. 거예요. 덜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덜 빠지거나 올라가는 날 좀 더 셀 거예요. 이 부분은 2023년에는 디벨롭 마켓 대비 이머징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시장에 원체 투자를 안 해놨고요. 디벨롭 마켓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부동산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고 얘기할 근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한 상황에서 올해 내내 안 좋았던 주식 시장은 이머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대 강도가 더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시장은 두 가지의 요소로 봤는데 이게 세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최근에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달러가 이러한 변수가 여러 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올해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게 A, B랑 두 개였다가 C가 됐다가 D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그 가격에는 항상 이 동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 아시다시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 여러 명을 갖다 놓고 이 한 사람만 실험 대상이고 이 나머지는 다 짜고서 예. 요 막대기랑 이 막대기가 똑같은데 이 막대기가 똑같다고 주장을 다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이게 똑같아요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상태가 동조 효과인데 이게 항상 그 매도나 매수나 시장에서는 다 작동을 하고 우리 서로 간의 영향을 생각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너무 이 매도나 안 좋은 생각들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좀 비난과 저 애는 왜 저런 얘기하고 있어 뭐 말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의 표현들이 너무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보다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 하나의 커뮤니티잖아요. 서로 간에 좀 친절하게 서로 사랑으로 좀 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방송 보면서 요즘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시장에 대한 내용만 너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투자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블루 칼라의 경기 침체가 아니고 화이트 칼라의 경기 그렇죠. 침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이 차트를 보시면 1995년부터 그려져 있는데요. 지난 한 30년 동안 그 현상은 누적되어 왔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루 칼라의 노동자가 적고 일자리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탈세계화로 미국은 제조업을 리쇼어링하면서 구조를 장기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만들면서 30년 전과 동일한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훨씬 더 스마트한 구조로 인력이 과거에는 100명이 들어가던 공장을 한 20명이 들어가는 공장 구조로 바꿀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부분과 로봇 기술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들은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2차 전지가 굉장히 각광받다가 요즘 주가가 안 좋은 게 이게 앞으로도 커질 산업은 맞는데 앞으로도 커질 거지만 전망을 너무 빨리 땡겨온 부분들이나 그렇죠. 경기가 악화되는 이 사이클 현상이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하락이거든요. 예.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식을 찾아보면 굉장히 적거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맞아요. 텐데 이게 예. 마치 2차 전지에 5년 전에 주식을 찾아오라고 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할 게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기관들이나 큰 자금들이 안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상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의 5년 전 모습의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제조업 취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리쇼어링을 하긴 하는데 인건비는 또 내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는 건 많이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네. 제가 로봇 산업의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던 게 지금 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주가 없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5년 전 2차 전지 소재 얘기를 해주시니까 5년 전 2차 전지 소재도 대장주가 없었죠. 없었죠. 맞아요. 네,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랑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금융이라는 산업 안에서의 차이점을 보시면 5년 전에는 ETF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처럼은 ETF 시장이
지금 정도의 그 고도화된 방식을 많이 익히셨기 때문에 저는 뭐 ETF 시장에서 이런 쪽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 뭐 한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 하면서 예. 한국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 그러잖아요. 네. 가긴 가야 될 거예요. 안 갈 수는 안 갈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가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고용을 최소화해서 가야 된다. 그쵸. 고용을 사실 그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을 최소한 공장은 사실 웰컴 대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용을 최소한 로봇이라는 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너희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온다는데. 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가면 나중에 사실 지금은 막 고용을 해서 막 주지사도 오고 막 테이프 커팅도 하지만 발목 꽉 잡힐 거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스마트 팩토리 하려면 그것도 안 돼요. 레이업 시키고 해야 될 테니까 그쵸, 예. 들어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정태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굉장히 공감이 있거든. TSMC CEO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있어요. 네. 미국에 진출하는 조건은 인건비가 빠져야 된다. 그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그럼 로봇이 좋긴 좋을 건데 뭘 하지? 이건 좀 어렵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 단계에서는 ETF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관련된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그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미국에 끌려다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도 했는데 나중에는 팽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도 굉장히 없는 건 있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정말로 팽당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딴 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스마트 팩토리로 데이터와 그러한 트랙 레코드를 계속 익히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나 다른 투자 지역에서 필요할 때 그 데이터랑 그 노하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하드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한 측면으로 항상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권 기자님이 데이터 세계 구조라는 게 뭡니까라고 질문하셨던 이 부분의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의 차이에서의 그 차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죠. 근데 저 오 이사님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아니 LG엔솔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상하게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뭐 저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지 하고 있을 때 LG엔솔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수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는 어디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는데 막 수율이 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해가지고 다음 공장으로 옮겨갈 때 수율 안정화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오 이사님 말씀대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서 미국에서 좀 재미를 좀 봤다. 수율이 잘 나온다. 그럼 그거를 동남아로 옮기든 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좀 안정적인 수율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권 기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한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그 변수들이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거든요. 지금 A가 증가를 했을 때 이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B가 떨어지고 B가 떨어진 게 이게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C를 데려 올리고 그래서 C가 올라간 게 이 플러스 관계는 A를 올려서 A가 올라간 현상이 A를 더 강화하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보여주니까 이게 플러스 전체 고리가 플러스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두 차트에서 차이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가 바뀌니까 A가 증가하게 되려 A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부호와 변수의 개수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공장의 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계속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공장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오른쪽 같은 이러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 같은 이 상황들에서 이 플러스 값이 어디 한 군데만 달라지고 변수의 하나만 혹은 딜레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복잡한 공장을 제대로 돌리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 차트는 사람 사는 관계도 이거 차트를 정리하다가 똑같아 보여가지고 이게 하나 그린 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김프로님이 저한테 선의를 행동을 했는데 그걸 저는 악의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악의를 받아들였지만
그걸 권 기자님한테 전해줬는데 권 기자님도 악의로만 받아들여서 결국 김프로님은 선의를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김프로님이 오너시고 제가 나쁜 본부장이에요. 나쁜 본부장이어서 권 기자님한테 아주 나쁘게 해서 성과를 내면 예. 김프로님은 좋잖아요. 아. 오너시니까 이 나쁜 본부장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 나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이런 부분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저만 고생하면 김프로님이 행복하신 거죠. 권 기자님 고생시면 되는 거예요. 본부장이구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정말 이런 고리에 있는 상태이면 이러한 그 하나의 고리를 잘라버려서 인연을 끊는 것도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이게 사회 전체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가 없거나 이 모순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이게 내가 선의를 해도 선의를 들어올지 악의를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더 좋게 할 수 있는 게 선이니까 선의하면서 선의가 들어와도 감사하고 악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또 나는 선의를 하고 그러면서 좀 살면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저 얘기 그 특히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좀 천천히라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 5년 보고 그죠? 네. 저건 뭐 정해진 미래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딱 양상이나 어떤 모습이 5년 전에 2차 전지 같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아이디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오늘 얘기 중에서 화이트 칼라의 그 이 침체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예. 화이트 칼라는 고생을 상대적으로 안 해봤거나 고생을 너무 옛날에 해봐서 고생에 대한 근육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굉장히 부담이 큰 상태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되게 안타깝지만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쪽에 그 부분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나 약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할 일이 늘어날 확률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프로 좋겠네. 화인지약 갖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뭐 더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오늘 오종태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